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입니다. 알쏭달쏭 퀴즈의 감정평가론 부분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당연히 판매되는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래서 가격이 반드시 상승합니다. 근데 가격을 실제로 높게 지불했다고 해서 가치가 반드시 올라가는 건 아니었죠. 꼭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네요. 2번, 가치는 일정 시점에도 다수로 존재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치의 경우에는 미래 발생시킬 유무형의 이익을, 유형의 이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 유무형의 이익을 추정해서 계산하는 거죠. 할인한 현재의 값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값이라고 함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감정평가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였죠. 그럼 감정평가사의 주관적인 생각이며 아직 화폐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상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가격은 프라이스는 일정 시점에는 하나만 존재하죠.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하나니까. 그 다음 실제 지불된 금액이니까 과거의 값이 돼요. 그 다음 전문가는 공인중개사가 전문가였습니다. 그럼 화폐로 이미 구체화돼 있죠. 그 다음 객관적이에요. 누가 봐도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은 O예요. 3번 가치 형성 요인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의 형성 요인은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구하는 가치의 종류에 따라 시장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고 담보 가치, 보험 가치 등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 가치에도 영향을 끼치고 투자 가치, 담보 가치, 보험 가치 다 영향을 끼치니까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이라고 표현하면 X가 된다는 게 시험에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적, 지역적, 개별적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은 X죠. 그 다음 4번. 지역 분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을 넓게 보니까 거시적 분석이고 전체적 분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지역 분석을 먼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 분석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리고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상태가 무엇인지 그게 표준적 이용이었죠. 그것과 지역 내의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어요.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X죠. 그럼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만 디립다 쳐다보니까 미시적 분석이고 부분적 분석이었습니다. 뒤에 행하니까 후행 분석이었죠.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개별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해요. 그때 인근 지역과 적합하게 이용될 때 가치가 높아지니까 일반적으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은 표준적 이용과 일치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거였죠. 주의를 꼭 해보세요. 그 다음 5번. 원가법과 수익분석법,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가법이 아니라 적산법이었죠. 비용 방식에서 임료를 구하는 방법은 적산법이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분석법, 임대 사례를 비교하면 임료 나오겠죠.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어떻게 외웠죠, 여러분? 임료를 적분한다? 그래서 적산법과 수익분석법, 환원법 아니었어요. 얘들이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에 적산법이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헷갈리시면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적임자. 우리는 공인중개사의 적임자인가요? 네, 적임이에요. 그래서 적산법은 임료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5번은 X. 6번. 원가법에서 재조달원가가 있었습니다. 원가법은 비용 방식에 의해서 가액을, 적산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 다시 조달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서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까서 남아있는 것을 고치는 감가 수정을 하면 나머지 비용들을 쌓아서 계산한 가액, 적산가액이 나왔었죠. 그래서 재조달원가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하는 게 원칙이에요. 얘를 복조원가라고 얘기하죠. 또는 복제원가. 그런데 물리적으로 똑같이 복제를 못하겠으면 예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는 것으로 대체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구해요. 얘를 대치원가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리하여 대치원가라고 했을 때는 이미 동일한 기능으로 만들었으니까 기능적 감가가 이미 행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감가 수정 시 기능적 감가를 또 까면 이중으로 감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보류하지 않는 거죠. 기억하세요. 대체했다. 동일한 기능. 기능적 감가 행하지 않겠구나. 기능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6번 X. 7번. 거래 사례 비교법 내용 나옵니다.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이 다르면 우리는 부대찌개 끓여 먹어요. 사시찌개? 사시찌개. 배고프면 면발도 넣어 먹죠. 사시찌개면. 그래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다음 면적 비교치를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상 부동산의 수치를 우리가 알고 싶으니까 걔가 분자로 들어갔다는 게 기억나시면 되죠.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사정보정부터 해요. 사정보정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시점 수정부터 했었죠. 뭘 안 해요, 여러분? 사정보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지를 공시할 때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정보정부터, 공시지가 기준법은 시점 수정부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5가 되네요. 8번.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인근지역, 유사지역, 사례부동산 추출했을 때 지역 요인 비교하는지 비교하지 않는지 이게 문제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인근지역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죠. 이때 사례 부동산을 인근지역에서 추출하면 지역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죠. 이때에도 지역 분석은 해야죠. 지역 분석을 해야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를 알고 가격 수준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고로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죠. 이번에는 인근지역과 경제적 특성이 유사해서 가격 수준이 비슷해지는 대체 가능한 지역이 있었죠. 걔를 무슨 지역이라고 해요? 유사지역. 그래서 유사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지 않다가 포인트?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당연히 지금 뭐가 달라요? 대상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의 지역이 다르죠. 그래서 지역 요인을 비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번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사례 부동산을 인근 지역에서 채택했대요. 그럼 지역이 같으니까 지역 요인 비교 안 합니다. 지역 요인 비교는. 그러나 지역 분석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X. 9번 적산법이 떴어요. 우리 적산하기 위해선, 계산하기 위해선 기기 필요 기억나세요? 기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기초가액에 기대이율 곱하고 필요재 경비를 더해서 구했습니다. 이게 적산임료였어요. 기기 필요, 적산하기 위해서. 그때 또 하나 MM을 사용했던 게 있는 사람이 임대인이잖아요. 보통 있는 사람이 더하죠. 그래서 필요재 경비를 빼서 구한다, 더해서 구한다, 더해서 구한다가 포인트였습니다. 이때 기초가 되는 가액은 적산법에서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가액은 적산가액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적산가액을 구할 수 없다면 그때는 비중가액만 구할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인데 임대용 부동산이라면 순수익이 임료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최종적으로 임료를 구하고 싶은데 우린 지금 임료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적산법에서. 그런데 임료를 알아야지만 순수익으로 임료를 대입시켜서 수익가액을 구하고 그 수익가액을 기초가액으로 집어넣어서 적산 임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임료를 또다시 집어넣어서 가액 구하고 그럼 돌고 도는 논리의 모순에 빠지죠. 그러니까 임료를 알아야지만 임료를 구할 수 있는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고요. 수익가액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수익 가격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억을 꼭 해두세요. 9번은 X입니다. 10번 수익환원법에서 환원 방법이 있었죠, 여러분. 찍찍이를 연상한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찍은 찍접법, 비삼각자산을 썼었죠. 찍접의 비읍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직선법. 얘는 삼각자산이었죠. 건물에 사용하는 것. 그 다음 연은 연금법, 상한 상환기금법이었습니다. 어장에 적용하는 건 어장에는 연어가 산다. 연금법이었죠. 광산에 적용하는 건 광산 상환기금법이었던 게 또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 건물, 삼각자산의 감정평가 시에는 직선법을 사용합니다. 이게 상각률을 더해서 환원시키는 거였잖아요. 직선법이에요. 이때 상각률의 계산은 수요자는 언제부터 관계를 맺는다고요? 사는 시점부터 대상부동산하고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사는 시점 기준 이미 경과된 연수는 이 사람에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는 시점 기준으로 남아있는 연수 기간 동안 사는 시점에 투자한 100%를 다 회수해야죠. 삼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00% 1을 전체 내용 요소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잔존 내용 요소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꼭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학개론의 마법사 매지션 박수현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